안녕하세요. 성공투자의 길라잡이 주프로입니다. 먼저 장마철이 시작되면서 비가 자주 내리고 있는데요. 장마로 인한 피해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요즘 증시도 하락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데요. 코스피 일봉 차트를 보면 3일 연속으로 낙폭이 확대된 모습입니다. 오랜만에 보는 급락이었는데요. 3일 동안 약 2.6% 빠지면서 한 달 동안 횡보했던 흐름을 다시 끌어내린 모습입니다. 코스닥도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계속 상승할 것처럼 보이다가 갑자기 급락했는데요.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놀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유는 다들 아시다시피 델타 변이와 경기 회복 둔화에 대한 위기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동안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과 긴축 가능성의 우려가 지배적이었는데요. 갑자기 델타 변이가 전 세계에 확산되면서 증시의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안전자산 중의 하나인 미국 국채금리가 최근에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흐름을 보면 4월 초에 금리가 1.7%대 피크를 찍고 점점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채권금리가 급등해서 주식시장에 이슈가 됐을 때도 시장의 예상은 채권금리가 1% 후반대를 정점으로 찍고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 이유를 들여다보면 미국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서 대규모 국채를 발행하고 있었죠. 근데 지금의 정부의 세입이 예상보다 많이 거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세수가 증가하니까 굳이 적자 국채를 추가로 발행할 필요 없이 세수로 충당하면 되겠죠. 그러면 세수로 충당한 금액만큼 국채 발행량이 감소하게 되고 채권 시장이 수요 우위의 시장으로 재편되면서 국채금리가 하락하고 있는 겁니다. 국채금리가 하락하는 건 채권 가격이 상승한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그동안 주식과 같은 위험자산으로 몰렸던 돈들이 안전자산으로 다시 회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유럽과 미국의 금요일 증시는 상승으로 시작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늘 미국 뉴스를 보면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시장이 급변하는 상황에서도 상승하는 종목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한미사이언스는 6월 말에 업로드한 영상에서 7월달 상승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라고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6월 28일에 소개해드린 이후로 다음날부터 상승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고점 기준으로 약 25% 이상 상승했고 주가가 조금 하락한 지금 또 10% 이상 상승한 걸로 보입니다. 당시 영상에서 mRNA 기술력을 갖춘 한미사이언스를 주목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얼마 전에 한미사이언스가 WHO의 글로벌 백신 허브 프로젝트에 지원했습니다. 지금처럼 코로나 변이가 확산되고 있을 때 한미사이언스의 활약을 더욱 기대해 보겠습니다. 한미사이언스는 빠르게 상승한 경우지만 증시 상황 때문에 상승하지 못한 종목들도 아직 많습니다. 오늘 영상도 잘 시청하시면서 좋은 종목들로 매매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만 지금 증시가 매우 불확실하기 때문에 종목보다는 증시 상황을 먼저 살펴보길 권해드립니다. 주식 초보분들은 섣부른 매수가 손실폭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종목은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포스코 케미칼은 포스코 그룹 계열의 종합 내화물 기업인데요. 내화물 제조와 음극재, 화성품 가공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화물이랑 생석회는 철강 생산에 필수적인 소재이기 때문에 포스코에서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이 배터리에 엄청난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당연히 2차전지 배터리의 중요성 때문인데요. 반도체가 머리라면 배터리는 심장이다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현재의 상황을 가장 잘 요약한 것 같습니다. 2030년까지 민간에서 40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고 정부에서는 세제 혜택과 금융 지원을 뒷받침한다고 합니다. 2차전지의 성장성을 보면 투자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2030년까지 2차전지 매출액은 약 166조 원, 소재 부품 장비 매출액은 약 60조 원 등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결국 앞으로 한국을 먹여 살릴 또 하나의 산업이 될 전망입니다.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을 눈여겨봐야 할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런 흐름에 맞춰서 포스코 케미칼도 6만톤 규모의 양극재 공장을 건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내년부터 약 6천억을 투자하기로 했고요.
공장이 완공되면 국내에서 16만 톤의 생산 능력을 보유하게 됩니다. 이 생산 규모는 전기차 약 180만 대에 공급할 수 있는 양입니다. 그리고 미국과 유럽, 중국 등과 같은 해외에도 11만 톤 규모의 양극재 공장을 추가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배터리 양극재 시장에서 글로벌 탑 티어가 되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IBK 투자증권에서 발간한 기업 분석 보고서를 살펴보면 2차전지 소재 기업의 시각으로 포스코 케미칼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양극재와 음극재 시장에서 두각을 보이고 있고요. 판매량이 증가하고 수익성도 개선되면서 1분기에 분기 최대 매출과 이익을 달성했습니다. 양극재 시장에서는 첫 번째로 전기차향 판매 증가로 매출 증가가 기대되고요. 두 번째는 고정비 부담이 감소되면서 수익성이 개선될 전망입니다. 음극재에서는 수율이 개선되면서 안정적인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봤듯이 포스코 케미칼이 공장을 건립하면서 공격적으로 캐파를 증설하고 있죠. 그 다음에 수익성 개선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양극재와 음극재를 동시에 양산하는 기업입니다. 투자 포인트가 넘쳐날 정도로 미래가 기대되는 기업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올해 실적을 추정해보면 매출액은 약 2조 원에 영업이익은 1350억으로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무려 124%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차트도 살펴보겠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의 일봉 차트를 보면 4월 말에 하락한 후로 저점을 지켜주면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7월 8일에 거래량 동반하면서 6%대의 상승이 나왔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목요일부터 시장이 빠졌는데도 포스코 케미칼은 안 빠지고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금요일에도 밑꼬리를 달긴 했지만 저점을 지켜주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때의 상승 주체가 바로 기관의 매수세입니다. 수급 현황을 보시면 시장이 하락하는 와중에도 기관의 매수세가 대거 유입됐습니다. 기관에서 포스코 케미칼을 주목하고 있다는 이유가 되겠죠. 주봉상으로 보면 작년 코로나 이후로 상승 추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요. 올해 들어서 조정을 받았지만 14만원 구간을 지지라인으로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다시 반등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월봉상 봤을 때도 작년 중순부터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이 고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정을 받아도 저점을 지켜주고 있었고 이번 달이 반등의 시작이 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증시가 아직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증시의 영향에 따라서 변동폭이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은 2차전지에 대규모 투자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대규모 현금 흐름을 수반하는 투자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재무구조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는 게 좋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솔루스 첨단 소재입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는 전지박과 동박을 생산하는 전지박 사업부와 올레드 바이오 소재를 생산하는 첨단 소재 사업부 두 가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의 주력 제품인 전지박, 동박은 보시는 것처럼 배터리 안에 들어가는 얇은 소재인데요. 전자의 이동 경로 역할을 하면서 배터리에서 발생하는 열을 외부로 방출하는 역할을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박은 5G용 통신 장비나 IC, 유심카드, 연성기판, 리튬이온 배터리 등에서 널리 사용되는 제품입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가 항공우주산업에 사용되는 특수동박을 에어버스에 공급했습니다. 낙뢰로부터 동체를 보호하는 안전장치에 사용된다고 합니다. 이거 외에도 5G, 반도체, 스마트카드 등에 적용되는 하이엔드 동박도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루스 첨단 소재가 도요타 통상과 손잡고 북미에 전지박 생산 벤처를 설립할 예정입니다. 2차전지용 동박인 전지박을 생산 판매하기 위한 조인트 벤처를 북미 지역에 설립하는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르면 2024년에 3만톤 규모의 전지박 생산 체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진투자증권에서 발간한 기업 분석 보고서를 살펴보면 하반기부터 유럽 전기차 시장의 모멘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의 유럽 유일의 배터리용 전지박 공장이 상반기까지 4개 라인이 가동됐었고 하반기에 4개 라인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3분기부터는 의미있는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요. 유럽에 이어서 미국 전기차 시장에도 진입할 계획입니다. 미국과 유럽 전기차 시장을 선점한 소재 업체로 재평가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의 올해 실적을 추정해보면 매출액은 약 4,200억에 영업이익은 380억으로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5%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의 일봉 차트 살펴보겠습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는 성장성도 좋고 호재도 많지만 주가는 많이 오르지 못했는데요. 차트상으로 3월부터 추세상 저점을 올려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항 라인은 한 55,000원 정도로 보이고요. 저항 라인을 돌파하지는 못했지만 지지 라인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계속 상승 추세로 올려주고 있습니다. 아직 횡보 중일 때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주봉상으로도 작년부터 계속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올라왔습니다. 지금 횡보 중인 상황에서 20주선을 딛고 있는데요. 손바뀜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급 현황을 보면 기관도 6월 중순부터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연속 순매수는 아니지만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틀 동안 증시가 하락했는데도 기관들의 매수세가 들어온 걸 봤을 때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월봉상으로는 지금까지는 잘 올라왔는데 저항 라인인 52,000원 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윗꼬리를 계속 달면서 눌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 추세로 보면 앞으로 실적 발표나 미래 성장성을 토대로 다시 한번 고점 도파를 시도해 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의 실적은 좋아지고 있지만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접근하면 실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량주를 가져간다는 생각으로 천천히 장기적으로 봐야 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증시가 하락해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놀랐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증시의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무리한 투자는 절대 금물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코로나 변이 때문에 증시가 계속 하락할 거라는 의견도 아직 무리라고 봅니다. 그것보다는 경기 상황과 연준의 테이퍼링이 더 중요할 겁니다. 이번 하락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지 잘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주식성공TV와 함께 잘 헤쳐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댓글과 좋아요로 여러분의 의견을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